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제일 문제가 네네. 저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조그만 게 아파트, 조그만 건 아니지. 큰 아파트도 하나 갖고 사는데 이게 정권만 바뀌면 세제 때문에 그냥 너무 불안해요. 이제 솔직하게 이게 수입 된날 같지도 않은데. 자기는 세제 때문에 불안해? 나는 돈은 무조건 많이 벌면 돼. 세제는 남은 데서 가져가, 그래도. 근데 아니, 보유세는 보유세는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제 우리는 높아지는 거지. 우리는 지금. 팔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보유세만 올린다고 아니, 그러는데. 두 분이 그거보다- 지금 싸우시니까 7월 달에 가장 핫 이슈는 7월 세제 개편안이에요. 세제 맞아요. 개편안. 그게 보유세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안이 조금 이슈가 되는 건 네. 막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을 많이 건드리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어느 정도. 아니, 어찌됐든 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받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세금이기 때문에. 왜요? 그것도 신기하네. 네네. 아니, 세금이 올라가면 집값을 올라가지.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집값이 그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네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7월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나오는 뉴스에서 막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생활비가 더 쪼들릴 수 있다. 갑자기 월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세금은 늘어나고. 네, 세금은 그렇죠.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비가 쪼들릴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이사 다니기 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겠지. 그렇지. 네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할 것도 없어요. 사실 있는 대로 당하는 거지. 아, 그래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방법이 진짜. 있나요? 네,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집을 한 채 갖고 계시다고 내가 해요.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세금이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수입이 줄었어요. 예, 예, 예. 그 월급이 늘어나지 않았어. 세금 늘어났어.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나? 이런 새로운 플랜 A, B, C를 세우게 되거든요. 다른 걸 이제 안 써야지 이제 세금 내느라고. 아니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 생각을 하는데 생활은 똑같아. 그래서 조금 지나면 똑같이 써. 그러면서 세금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가? 이전에도 보면 집만 갖고 있어서 현금 흐름은 없는데 맞아요. 집만 예. 갖고 있어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많이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럼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어. 를 이제 세제 개편으로 이제 예고편이 나오기 전에 그게 시행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좀 좋지 않겠냐. 내가 소득이 늘지 않아도 어찌됐든 내 현재 소득에서 네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네, 왜냐면 아, 그래요? 집을 어떻게 플랜을 짜냐에 따라서 세금의 효율성이 달라지고 아.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세팅할 때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할 거고 그래서 네. 아까 두 분이 막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뭐 세금을 어떻게 내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예, 할게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예. 자, 그 돈 안 내고 돈을 안 벌고 내는 세금이 더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또는 돈을 벌고 내는 세금이 더 아까울 것 같다. 둘 중에 안 벌고 내는 안 벌고 세금이 내는 게 좀 부담스럽죠. 일본이에요. 안 벌고 내는 세금. 벌어서가 내려는 그럼. 더 내라면 뭐 좀 그거 덜 남는 거지만 그럼. 그거 버니까 상관없지. 안 벌고 있으면 손이 오그라드는데 어디서 세금 내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갈리실 줄 알았는데 아니. 돈을 안 벌고 내는 세금이 더 아깝고 힘들다. 아까운 게 아니라 아까운 게 아니라 힘들다는 힘들다는 거죠. 예. 아까운 건 똑같아. 둘 다 아깝지,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안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벌었는데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게 보유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반발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보유세가 네. 올라갈 거다. 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제 보유세 중에 이제 재산세랑 네. 종부세. 네네 종부세 두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재산을 가진데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건 저거는 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있어요. 달라. 네네. 부동산에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에 관련된 세금은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 예. 갖고 있을 때 내는 거, 팔 때 내는 1번 거. 취득세, 예, 우리가 취득세. 소유권, 네. 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취득세, 그 다음이 이제 보유세, 예. 재산세. 재산세랑 종부세. 종부세.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 아까 돈을 벌고 나서 내는 세금, 양도세. 예. 이거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근데 올린다는 게 2번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이게 보유세인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보유세에 지금 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보유세만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양도세도 지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올린다고? 네네네 양도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집을 뺏어가지 그냥.
그래서 지금 집을 갖고 수업을 좀 들어요 좀. 그래서 집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집을 갖고 있어야지 내 자산을 지키면서 이제 할 수 있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게 방법이 있나 보죠. 네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세 전략이죠. 불법은 절대 아니고 절세. 네네네.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 가르쳐 주세요. 난 정부의 정책은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세 방법이 있나 보네요. 네네. 그리고 정부가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해도 바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발표하기 전에 예정 때 믿었다가 굉장히 손해 많이 봤어요. 아유, 왜 맞아요. 몇 주택 갖고 있다가 뭐 몇 주택이면 얼마 양도세 낸다. 시행이 안 되더라고. 나 미리 막 억지로 팔았는데 또 그때는 안 팔려요 또. 그게 발표가 되면 안 팔려. 네가 왜 그걸 몰랐냐면 내가 너무 어렵나 저걸 봐.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선거가 있으면 시행이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선거가 없으면 시행돼.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발표하는 거는 무조건 해. 아 그래. 이번에 예, 맞아요. 6.3 지방선거가 끝났기 끝났잖아, 때문에 이제 7월 세제 개편안은 이제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뉴스에 99.9%야. 그 나를 가르쳐 주지. 나 그리고 집이 있는지도 몰랐어. 아, 집 많았다고.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 0부터 100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할 거야를 막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여론의 분위기를 봐요. 아무래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 원하던 걸 100%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조금 보면서 어디까지 수위를 조절할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간 작고 담 큰 사람, 당 큰 사람 괜찮은데 간 작은 사람 아니 이번에는 담이 크면 당해. 이번에는 그런가? 선거에서 원하는 걸 못 얻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아니야, 나갈 선생님 거야. 말씀을 들어봐. 난 그렇게. 누가 맞는지 보자. 그래서 항상 최선과 최악을 두고 준비를 하고 좀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상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막상 팔리지도 않고 네, 맞아요.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 그거를 예측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준비되죠. 하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 오늘 지금 돈 안 보고 내는 세금에 지금 다들 너무 걱정이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1주택이든 난 돈 진짜 집을 하나밖에 없고 내 집 하나밖에 없는데도 왜 세금을 높여?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비율 이게 좀 세금이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걸 일반어로 좀 바꿔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그거 이전에 이제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알아요. 네네. 요새 우리가 집값을 얘기할 때 거래할 때 시장에서 거래하는 금액을 시세 네. 집값이라고 얘기하고 나라가 그 집에 대해서 그 집값을 정해주는 거를 공시지가라고 해요. 나라에서 이 집은 이 가격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세 대비 공시지가는 보통 70% 정도 그렇죠.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매길 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건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이거에 맞춰서 다 100% 거두면 너무 타격이 크고 그리고 시장의 시세가 매일매일 조금 거래가 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100%에 맞춰서 하면 빡빡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인을 해준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 보유세를 낼 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계산식이 있어요. 복잡한 계산식을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근데 이거를 지금 건드린다고 해서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겠구만. 그렇게 되네. 그쵸. 그래서 지금은 60%예요. 그러니까 할인을 얼마 해주는 거냐면 40%를 해준 건데. 네, 40%를 해줬는데 이거를 지금 법안 발의를 한 사람들 중에 일부에서는 이걸 100%로 하자. 그러니까 이걸 아예 공시가대로 하겠다. 폐지하자. 없애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하자. 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현실화율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현실화율 이렇게 해서 이거는 현실화가 안 된 거잖아. 이게 할인을 해주니까 이거 왜 할인을 왜 해줘? 이걸 빼버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도 올라가고 종부세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가진 국회의원들은 저런 소리 하겠네. 자기 집 아니 없는 그런데 사람이. 공시지가라는 게 그러면 적어도 이 집값의 70%는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로 그렇지 않고 지금 세금을 시세 내겠다는- 대비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좀 신축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공시지가가 조금 좀 높은 높겠죠. 아니 편이고 공시지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거래세율은 내가 계약서 쓴 걸로 가지 않아요? 아, 그건 양도세나 그거는 세금에 취득세. 따라 들려요. 취득세나 양도세. 취득세율, 취득세율 그리고 양도세율은 매매가에 대해서 그렇지. 하고 재산세는 네, 그렇지. 재산세는 공시지가, 그렇지. 종부세도 공시지가 판 게 기준으로.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그 세금마다 그 집값의 기준과 그 그렇죠. 보유주택의 개수 그리고 인당 부가인지 세대별 부가인지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오늘 아셔야 될 건 공시지가에.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고 있다. 올해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발표할 때 좀 늦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올려서 눈치를 보다가 선거 때문에. 좀 늦게 발표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할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집값에 대한 올라가네. 이런 세금은 집값 올라와 올라갔어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마저 이제 할인율마저 이제 좀 줄인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벌벌 그렇죠. 떨게 되는 거죠. 300명 중에 서울시나 경기도권의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가 저게 결정이 되는 게 제일 저 크겠구나. 국회의원 저기 그거 저게 국회의원이 정하는 거거든. 그거 정해요. 네. 시행안 아니야? 대통령 시행안 아니야. 아니에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수정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저 시행되겠네. 이거는 100% 시행이 된다고 시행되겠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뭐 행정부 권한이니까 바로 네, 하겠네.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법 개정 통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시행령만 그냥 바로 하면 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 사람들이 장관이 혹시 집이 서울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거는 뭐 대통령 각하의 뜻이 많이 크겠지. 그래서 나라에서는 지금 어쨌든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하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그 돈이 추세인 건 필요한 거죠 맞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눠서 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네네. 내하고 똑같은 평 옆집이 10억에 팔렸어.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공시지가는 7억이 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판매가하고 관계없이. 자 다시 이게 설명을 잘 자. 들어야죠. X 예를 들어볼게요. 자, 10억에 거래가 되는 집이 있어요. 오늘 지금 누가 10억에 팔아서 네네네. 재산세 네, 네. 양도소득세 냈어. 아까 양도세를 냈어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한 없어. 재산세를 생각하는 건 이제 양도랑 가액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어. 어쨌든 집값이 10억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시세 대비 70% 정도가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지. 이거를 사실은 공시지가 알림이라는 아, 사이트가 있어요. 따로 있구나. 네, 공시지가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 사이트에 가면 자, 얼마나 무슨 그게 아파트 나올지. 몇 동 몇 동 몇 동 몇 호에 따라서도 이게 가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집마다 하나하나 다 그 공시지가 가격을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아. 그래서 이 공시지가 알림이에서 이걸 확인해서 이 그게 재산세 되게 일반적으로 70%다. 네네. 근데 이제 신축은 조금 더 비싸고 이제 구축은 재건축 좀- 재개발 구축은 조금 더 70%보다 낮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편하게 70%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 적용됐을 때 재산세가 100만 원 정도 나온다. 네. 근데 이게 100%로 이제 60%를 없애고 이거를 폐지하자. 폐지하자. 또는 60%도 뭐 10%씩 올려서 올려서. 뭐 차츰 이렇게 가더라도 네.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상정했을 때 100%가 되면 재산세는 178만 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월급은 늘지 않았는데 재산세가 78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네네. 그래서 7월, 9월에 우리는 가난해지는 거죠. 네. 재산세를 내느라고. 그래서 이게 10억일 때는 이렇지만 15억일 때, 20억일 때, 25억일 때, 30억일 때 확 달라져. 요율이 달라지나요? 요일은 똑같은데 이제 계산식에서 누적 그 비율이 있거든요. 누적되는 앞에서 누적되는 부분을 또 빼주고 해도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까지 몇 프로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5억이 공시가 현재 집값이 15억이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10.5억 정도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면 현재 재산세는 100% 가 217만 원. 그리고 이게 100%가 되면 373만 원. 좀 되겠네. 그리고 20억일 때 그럼 공시지가가 14억이 되고 재산세는 361만 원 내는데 이게 100%가 되면 606만 원. 이게 당장 이거 자체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 10%씩 5% 전에는 5%씩 올렸거든요. 근데 뭐 좀 급진적이니까 뭐 10%씩 올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려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얘기할래? 우리 밥 사기. 저기 뭐야? 자기 몇 프로 올린다. 다 100% 없어질 거야. 100%? 저거. 저게 행정부에서만 하는 일이면 저건 100%라고 올린다고? 대통령이 나는 80%. 밥 사기.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래도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아니 못할 것 같아요. 2년 동안 선거가 없다니까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폐지를 하자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긴 했어요. 법안이 필요 없다며요. 그러니까 그걸 올려도 국회의원이 제의를 한 거죠. 제의를 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자라고 행정명령이라며요. 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시행령으로 국회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도 높이자, 보유세율을 높이자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보유세를 높이자 그러면서 양도세를 낮추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도 요번에 그렇지. 합리적으로 나오면 덜 내게 되는 세금, 더 내게 양도세. 되는 세금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나는 집 갖고 살기 때문에 보유세가 더 관심 보유세가 있어요. 더 관심 있어요. 아. 저도 뭐 팔고 사고는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덜 내게 되는 세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그나마 좀 취득세예요. 취득세예요. 왜냐하면 보유세는 좀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라고 맞아요. 했을 때 거래세에서 양도세는 금액이 커요. 네. 맞아요. 깎아주면 배 아플 수 있어요. 나라에서 세금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양도세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취득세를 조금 낮춰줄게.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 쓸데없이 하는 얘기지. 취득세 그치, 때문에 안 정부세. 사고 안 파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일에 그런 생각 한다면 그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덜 내는 세금으로 가능성이 높은 게 취득세인데. 그거 깎아주면 몇 푼이나 된다고. 자, 그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못 6억? 깎아줬다 이건 되지. 예, 요 좀 이렇게 좀 지워서 자, 이거는 아무 6억, 생각 생생 6억에서 9억, 9억 이렇게 해서 여기를 1%, 여기는 1에서 3%, 여기는 3% 이렇게 취득세를 내는데 이거 구간이 너무 집값이 많이 최근에 올랐으니까 6억에서 9억 사이를 1%로 해주고 9억 이상을 이제 1에서 3%로 해주고 12억 구간을 이제 3% 이상으로 해주자라는 거를 제의를 했어요. 너의 국회의원이 제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이게 행정명령인데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행령인데 이거는 법 그건 또 개정을 법 해야 돼. 개정안이죠? 이거는 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러면 몇 개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세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적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맞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겠다. 법 개정해서 이렇게 맞아요.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해도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이게 거예요. 법 개정안은 300명 중에 몇 명이냐. 내 집이 그게 해당되면 안 돼. 맞아. 내 집이 맞아. 그거는 뭐 그래, 국회의원들 맞아. 300명이 가야 되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행정명령은 강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지. 근데- 종부세는 얼마나 또 내는 거예요? 이 종부세는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종부세는 부자세라고 불리잖아요. 네. 근데 부자세라고 불리는데 과연 부자가 얼마를 갖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이 부자예요. 그건 상대적인 건데. 아니요, 우리나라 부자 기준은 그래요. 우리 집도 보면요, 네. 집사람이나 누구든지 자기보다 부자를 만나면 우리가 가난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화가 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딱 예를 들어서 종부세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지금 얼마예요 기준이? 지금 종부세 기준은 이제 1세대. 1가 1주택. 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이제 단독 명의일 때는 12억, 네. 공동 명의일 때는 18억까지 네. 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8억 공시지가 기준. 예,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 다 이제 종부세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 네네. 내가 11억에서 내가 안 되고 10억에 걸리자면 저 사람 부자야. 아니 그거는 됐고 그거보다 저기 그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네네. 지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너와 반 나반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요일에 관계없이 공동명의면은 18억을 공제해 주는 건지 그건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공동명의를 할 때 유리한 건 그거예요. 한 사람당 9억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종부세에서 9억. 근데 만약 비율이 뭐 7대 3으로 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9억이 넘어가고 한 사람은 9억을 못 채운 거잖아요. 네. 그럼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아. 그래서 18억이 공제를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9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거고 종부세는 세대수로 주택이 몇 개냐를 판단을 하고 내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대신에 그 세금을 부과할 땐 인당으로 부과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9억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우리 집이 명의는 저는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작거든요. 저는 이게 소득 증명을 할 게 없어갖고 작게만 들어갔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만약에 자기한테 돈을 주고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네. 그걸 올리려면. 맞아요. 6억 공제 네, 6억 부부끼리는 공제 6억 공제돼서 네. 지분을 줄 수 있지만 그거에 따른 취득세를 취득세를 내는데. 내야 되고 네. 지금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특수 관계인으로서 네, 이렇게 네. 증여를 받으면 네. 그 취득세의 비율이 높아지겠지. 1%, 3%가 아니고 4.6% 이상. 4.6% 이상이요. 아휴. 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분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네, 매번 요일이 바뀌어요. 달라지고 종부세 돌려준 적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도 집이 많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거를 그럼 내가 이거를 세제 때문에 이름을 취득세를 내고라도 바꿀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예 플랜을 제가 그래서 오늘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곧 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집을 팔고 새로 세팅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걸 유지하는 게 유리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고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 정책과 규제 정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서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면 더 좋다는 거죠. 자, 일단 7월달 세제 개편에 맞춰서 어떻게 좀 세금을 덜 낼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만 가르쳐 주면 돼요. 나머지 1가구 다주택자는 그냥 빠꾸미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알아. 몰라도 본인들이 돼. 다 알아. 네네. 본인이 다 알아.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집 하나 갖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피해가 커요. 특히나 지금 1주택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제일 피해 크신 분들은 50에서 60대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유세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도 부담이 되거든요. 아까 재산세만 해도 막 300만 원, 400만 원 맞아요. 나오잖아요. 평생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네. 현금 흐름이 없다. 그러면 보유세 때문에 이걸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